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 대표님께서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국내 정치 흐름도 워낙 하루에 양이 많으니까 다 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다음 주 29일 날 4월 29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뭐 서로 만난다고 그래요. 뭐 조건이 좀 이렇게 뭐 까다롭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뭐 무조건 일단 만나자 차담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추미애 전 대표님께서 전 장관님께서 아마 국회의장이 무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정식이라고 이분도 육선이에요. 이분도 지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성호라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은 5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례로 따르면은 나이로 보거나 이제 국회의원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관례상 되는데, 그래 보면은 당연히 6선이 최고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 되는 게 당연하다고. 나이도 많고 6선이고. 그런데 자꾸 이제 5선도 하려고 하니까 박지원 전 정보원장도 하려고 하고 정성호 의원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조정식 이분도 하려고 하고 한 뭐 대여섯 한 4-5사람 놓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최동석 씨라고 있습니다. 최동석 그 교수님께서는 추미애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렇게 해요. 추미애 전 장관이 2016년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이제 국회에서 당할 그 무렵에 대표가 추미애 대표였다고. 그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그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그때도 뭐 개헌을 해야 된다 뭐라 막 이렇게 옥신각신할 때 추미애 장관이 그냥 대차게 치고 나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추미애 장관이 됐으면 싶은데 한번 두고 봐야 되죠. 추미애 장관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추미애 장관이다.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나는 참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 검찰총장 그 전에 뭐
저 서울중앙지검장 그 전에 또 이제 검사 시절 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또 이렇게 이럭저럭 3년을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또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6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이제 도지사, 뭐 시장, 광역시장, 뭐 시의원, 구의원 이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럴 때에 이제 2026년 앞으로 2년 뒤죠. 그때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을 하고 그래서 4년 중임제로 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것이 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결론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어제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0년쯤 뒤에는 이거는 아주 최근에 하신 이야기거든요. 10년쯤 뒤에는 2034년이잖아요. 10년쯤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도 많이 내시잖아요. 지금도 많이 내시는데 지금도 뭐 아마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볼 겁니다.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시는데 이제 국내에서 정치인을 빼고 정치 경제 뭐 통틀어 가지고 가장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다 혼자서 벌 수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뭐 국민들이 휴대를 해서 대통령이 좀 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되지도 않을까 이런 말이 비슷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 생각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이 4월 26일이니까 한 보름 전에 4월 10일 날 이제 22대 총선이 있었을 때에 분명히 우리 국가혁명당에서 10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도 출마를 비례대표로 나가셨는데 거기에 아래도 한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국회의원 등록을 하실 때 아주 그 학력도 허위 학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재산 기재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 허위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당선돼도 무효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광고지 홍보물 속에 보면은 좀 다 홍보 안내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소나무당 같은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인천, 서울, 광주 여기만 보냈어요. 딴 데는 못 보냈어요. 그리고 38개 당인가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서 우편 홍보물을 이렇게 한 데는 한 10군데도 안 될 거예요. 거기 나머지 한 20, 30군데는 아예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다고. 그런데 국가혁명당에서는 다 보냈단 말이에요. 전국으로.
그 돈이 많이 들죠. 이 홍보물 그게 내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저기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밝혔다시피 지금 그 하늘궁에 거기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또한 초창기에 이렇게 고생하셨던 분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이제 건립을 하고 뭐 그렇대. 그 모든 그 부동산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돈이 있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지. 담보로 은행에 담보로 제펴 놓고 뭐 산단 말이에요. 이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 돈 얼마, 은행 돈 얼마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600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600억에 대한 이자를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어기지 않고 이제 납부를 하시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600억을 빌린 그 부동산 그 관련된 그 목록을 그 재산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이게 그렇게 한 것은 결국 이제 국가혁명당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늘 한 말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은 국가혁명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국민의힘과 통합을 할 때도 필요하고 분명히 다음에는 나갈 때는 큰 정당으로 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10년 뒤에 뭐 추대받아서 된다고 나는 그 개별적으로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되는데 그 뭐 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올해 뭐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기고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윤석열 정권이 그냥 다 됐다고 봐요. 오토바이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앵코가 되면 스톱이라고. 그분의 운이 다 됐다고 봐요. 운이. 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사람이 다 없고 또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으니까 자업자득이고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그대로 받는다고. 그렇게 볼 때에 뭐 나는 임기가 이제 올 5월 9일 되면 2년인데 24개월 하고 36개월이 남았는데 금년은 못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이제 좀 있으면은 22대 국회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채 양명주라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특별검사 특검, 최상병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검, 명품 수수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식 조작에 대한 특검, 이거는 분명히 된다고. 되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는 뭐 분리 이제 조사를 받게 돼요.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그와 동시에 그때부터는 막 그냥 국내 경기가
매우 이제 어려운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나는 PF가 참 뭔지를 잘 몰라요. 경제를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PF 문제, 부동산, 그리고 뭐 저 아래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신, 야, 신도시, 예, 개혁 도시인가 뭐 신도시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상가가 아예 비어 있는 상가가 엄청 많고, 정말 비어 있는 상가가 많죠. 저 서울의 그 이화여대 앞에 그 신촌, 거기에 그 상가들이 비어 있는 상가들이 엄청 많다고. 명동에도, 명동은 엄청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거기도 비어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이 가격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여기도 우리가 이제 여기 629세대가 있는데 뭐 관한 얼마나 입주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입주를 거의 많이 했는데, 여기 자기 돈 은행에 빚 하나 1원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거는 엄청 드물어요. 다 은행에 그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계속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단계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 이제 추미애가 들어서면은, 추미애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아들이 카투사 출신인데,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뭐 아무런 하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카투사 있을 때에 그 병가 몸이 이제 다리가 좀 이래 아프다 보니까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사람을 조지니까, 그 아들이 그 번개탄을 사가지고 죽으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자살은 하진 않았지만은 하려고 할 정도로 시달렸다고. 그리고 추미애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지,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쑥대밭이 적중이란 말이야 지금. 나는 이번에 우리 이제 나는 이제 국가혁명당 소속인데,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이제 따르는 사람인데,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비례대표는 다 15번 뭐 국가혁명당을 찍었겠지만은,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찍으신 분도 있고 민주당 찍으신 분도 있고 또 나머지 당을 찍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다 틀려요. 다 틀리는데 참 이번에 그 참 민주당에서 한 200석 그렇게 한 8석이 모자래 가지고 200석 못 넘긴 것이 나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오늘 거기에 김경재 씨라고, 이분 주장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공병호 박사하고 또 정 박사님이라고 또 있는가 봐요. 전산이 아주 밝으신 분인데, 이분들은 그 사전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그 정말 사전투표에서 막 거의 100%가 민주당에서 이겼다니까. 그거 참 신비하네요. 그래서 이제 부정투표였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거기 그래서 정강원 목사도 이제 내일 저기 이제 광화문에서 부정투표 규탄 뭐 집회를 한다 그러고, 뭐 한교안 전 총리는 뭐 하는 거고, 민경욱 씨도 그렇게 하고, 과연 부정투표 이것이 공론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 좀 비껴나가 있어요.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있고, 과연 이제
그리고 이제 기대가 크면은 실망이 크니까 기대는 이제 아직 접어놔 버렸습니다. 기대는 이제 뭐 허경영 총장님께서 언젠가 돼도 대통령이 되시니까 되는데 뭐 아주 크게 이야기하면은 100년 뒤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태어난 사람이 100년 뒤에는 100살이잖아. 그 우리 세대가 싹 다 죽고 100년 뒤에 되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10년 뒤에 되시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되시든지 뭐 이제는 뭐 언젠가는 되시니까 하고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운이 다 됐고 불로유는 언젠간 이거는 밝혀지는데 그렇게 멀지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워낙 경기가 지금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지금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러면서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특검 최상병 특검 들어가면 그 대통령의 그 개입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박정훈 대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 사람들이 뭐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이종섭인가 자기가 했다는데 그 녹취록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다 나오잖아. 양평고속도로 휘어진 거, 주가 조작한 거 이런 게 이제 터지게 되면 다 드러난다 말이야. 여기 싹 다 드러나고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터지면서 22대 총선에서 국회에서 뭐 조국이 또 할 거 아니야. 한동훈에 대한 그 뭐 특검을 한다 그러는데 한동훈의 재상은 제일 큰 것은 그거예요. 태블릿 조작한 거예요. 태블릿 조작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그거는 구속이에요.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속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국내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인플레가 심각해지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불로유에 대한 어떤 세계적으로 어떤 큰 매체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정말 내 건강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첫째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지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속히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좀 속히 와야 정말 어디 가서 허경영 총재님 이야기 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빨리 이제 대통령 되시고 세계 뭐 이렇게 돼버렸으면 이게 확 튀어버리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나온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이야기를 내가 잘 안 해요. 그냥 기독교를 졸업을 했다. 또는 뿌리를 뽑았다. 기독교 뿌리를 뽑았다. 뭐 이 지구상에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몇천, 수억이잖아. 수십억이지.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세밀하게는 못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가서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또 그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불로이고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내가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일반 종교의 문턱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요. 정말 참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참 내가 불자가 되겠습니다. 진실한 내가 이 신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느냐고. 기독교 졸업해가 되느냐고. 그거 안 되지. 또 불교의 세계도 이렇게 졸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강정산의 그 거대한 그 세계도 졸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만나는 것이 허경영 신인님의 세계인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자, 이제 마음을 비우면서도 또 이렇게 지켜봅니다. 자, 오늘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허경영.